보시는 화면에서 일부러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은 회색 톤이에요. 회색 톤의 경우는 여기는 휴 앤 세츄레이션으로 색깔을 바꾸고자 하시면 안 바뀌어요. 보세요. 거의 티 안 나죠? 바뀌긴 해도. 섀도는 그나마 조금 먹긴 합니다. 블랙 컬러는 기본적으로 색깔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럼 왜 안 먹느냐? 명도도 먹어요. 왜 색깔이 안 먹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이 이미지 자체에 색감이 있어야지, 어떠한 색깔이 있어야 이 색깔이 변할 거 아니에요. R, Y, G, B, P 색깔이 있어요. 얘가 노란색 계통이면 이 휴가 뭐예요? 사실은 색상 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임의로 그냥 찍어 놓은 아이고, 원래 빨간색이었으면 이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기동한다는 얘기는 이 게이지를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원래 있던 아이가 빨간색이었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는 이 아이는 어떤 색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미세하게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앞만 내가 색상환을 열심히 뱅글뱅글 돌려봐야 가려는 색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컬러라이즈입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시면 보이는 모든 아이들은 모두 같은 계통의 색으로 변합니다. 톤이 같아져 버려요. 보세요. 체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녹색조로 바뀌었죠.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지. 자, 보면 색상화를 돌리면 색깔이 바뀌죠. 명도를 낮추면 흰색인 아이가 그레이로 바뀌면서 그 그레이 톤 자체를 강제로 컬러라이즈, 색깔을 입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색감을 바로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레이 톤이라는 흰색, 검정색, 회색, N을 회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통의 색깔로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를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려면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라. 체크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더라.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보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램프 전구를 이쪽 종이 쪽에 올려서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힌트 드립니다. 레이어 상에 이곳을 건드린 겁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그냥 잠깐 건너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따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폴리곤 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배운 것 중에서는. 하지만 이 아이는 배경이 이렇게 진하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본 가지고 하셔도 돼요. 되기는 하는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본을 카피하는 거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휴 세츄레이션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 쭉 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얘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부러 다른 걸 내드릴게요. 아래에 있는 이 두 번째 탭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흔히 컬러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위에 이 부분을 명암이나 이동계통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일부러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한번 건드려 볼게요. 아까 얘기 살짝 했으니까. 자,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는 밝기와 명암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진해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경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뜨는 거죠. 이때 use 레거시라는 걸 체크하시면 옛날 버전과 최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얘를 체크하시면 좀 더 그 디테일이 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왜 제가 굳이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보면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급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마술봉으로 테두리를 클릭하면 주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딱 잡아버려요. 훨씬 더 정확하게. 이거를 영역을 반전시킨 다음에 카피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영역이 잡힌 상태에서 위에 Select and Mask라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딘가 창 안으로 들어와요. 별도의 창으로. 뭔가 주변 구성이 바뀌었죠. 자, 이 상황에서 오른쪽에 보면 뷰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를 여러분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보기만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이미 명확하게 잘 대부분 따여져 있어요.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 근데 제대로 안 됐다면 여기서 이런 레디우스, 스무스, 페더, 컨트라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따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못한 거는 이런 기능들이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덤으로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색깔을 일부러 편차를 주어가면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컴퓨터가 알아서 보정하는 방법. 상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첫 번째 방법으로 영역을 쉽게 따내는 건 좋았는데 이대로 카피하시면 전구가 새까맣잖아요.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한다? 원본의 이미지에서 레이어 바꿀 수 있어요.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원본 이미지에서 컨트롤 J 카피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한 아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이미지의 컬러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업무상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주요한 기능이겠죠,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들. 자, 이 상태에서 전구의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만약에 전구를 바꾸는데 이 상태 그대로 Hue and Saturation으로 전구를 바꾼다. 자, 강제로 색깔 바꾸는 건 컬러라이즈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잘못됐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금속이에요. 그리고 좀 옛날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속 부분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제품은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실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하는 만큼만 컬러를 가져가야 되는 만큼만 따로 가져가서 쓰셔야죠. 이때 필요한 게 Shift Ctrl J 해당하는 영역을 뜯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팁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건 건너뛰고 Shift Ctrl J를 하시면 짜잔 이렇게 따로 가져오겠죠. 난 이 외곽 영역 따는 거 오래 걸렸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 자체를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카피한 다음에 해당하는 그림에서 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잠겼네요. 풀고 카피하고 네. 자, 그러면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이 상태에서 위에 것만 이건 뭐 따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카피할 필요 없겠죠. 자,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의 휴 앤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컬러라이저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색깔, 자, 저는 노란색을 요구했으니까 노란색 계통으로 탁하네요. 채도를 올려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졌죠. 일단 색깔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파악하신 것 중에 이 하얀 부분을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하얀 부분을 파악하시고 제가 따로 얘기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브러쉬 툴로 흰색으로 칠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흰색으로 그냥 쓱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칠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아까 슬쩍 얘기 드렸던 브러쉬 모양을 끝에를 좀 부드럽게 해줘야죠. 부드럽게 해서 필요한 곳에 쓱 이런 식으로 칠하셨을 거예요. 반대편, 당연히 빛을 받은 반대편이니까 맞춰서 칠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 아이는 투명도를 주면 오퍼시티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일단 했다라는 거에 중요한 거고. 자, 저는 답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똑같은 브러쉬의 기능을 가진 거긴 해요. 근데 일반 브러쉬는 색깔을 칠을 하는 개념이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브러쉬의 개념은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파란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돼 있죠? 손가락에 모아서 뭔가 긁는 듯한 느낌.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뭔가 사탕처럼 생긴 아이. 그쵸?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스펀지는 뭔가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죠.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 자, 번 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흰색 종이에다가 손가락을 열심히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가락에 타든 종이가 타든 탈 거 아니에요. 타면 어떻게 돼요? 새까매지겠죠. 네. 탈 정도로 세게 문지르진 않겠지만 살살 문질러도 여러분 손이 깨끗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이를 딱 문지르면 종이가 까매집니다. 똑같은 개념. 자, 말 그대로 문질러서 어둡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버전에서는 어둡게 하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자, 닫지는 밝게 하는 겁니다. 그 반대 개념인 거예요. 해당하는 곳에 이게 뭐라고 생각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거울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프레쉬 같은 걸로. 프레쉬 이렇게 비추면 밝게 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울로 의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하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지르면 그 부분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스펀지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펀지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옵션이 뭐예요? 어떤 물 위에 딱 올려놓으면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꽉 짜면은 뱉어버리죠. 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채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낮추는 기능이에요. 아까 휴앤 시츄레이션에서 채도 게이지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었잖아요. 그 기능을 내가 직접적으로 칠을 해서 더 주거나 더 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 이거 할 게 아니라 위에는 이 두 가지를 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밝게 할 거니까 닫지 쓰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밝아진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런 기능이에요. 문지를 때마다. 자, 닫지를 쓸 건데 닫지는 여기 위를 보셔야 돼요. 레인지라는 부분, 익스포저라는 부분, 끝에 프로텍트 톤 요 세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레인지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미드톤, 다크니스인가? 세 가지. 그래서 내가 문지르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 부위가 밝은 쪽에 있니?
중간 톤에 있니 어두운 쪽에 있니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 놨냐면 문질렀는데 갑자기 한 번 확 하고 세게 밝아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닫지는 밝아지게 하는 건데 어두운 쪽에서 점점점 문질렀을 때 일정량 이상 딱 가면 멈추는 거예요. 더 안 밝아지는 거예요. 중간 톤쯤 갔을 때 문지르면 완전히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얗게 된 게 아니라 일정량 이상 되면 또 멈추는 거예요. 밝아지는 곳에서 문지르면 하얗게 되겠죠. 그 기준 톤을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그 톤을 뭘로 파악하느냐? 이 프로텍트 톤이라고 하는 얘가 점검해주는 거죠. 아, 난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프로텍트 톤 체크를 해제해버리면 좀 더 다루기 쉬워요.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파악하셔야 되고요. 한 번에 세게 문지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지르는 세기를 저는 약 7%에서부터 12% 정도를 평균적으로 걸고 써요. 굉장히 낮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두 번 쓱쓱쓱쓱쓱 문지르면 티 안 나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문지르면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후 딱 비교하면 확 차이가 나죠. 한 세 번만 문질러. 은은하게. 왜냐하면 포토샵의 주 용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포토샵의 주 용도는 이미지 합성이 주 용도예요. 이 이미지 합성을 어색하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하느냐. 사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세게 해서 확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낮춰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당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을 많이 다루면요. 사실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수치를 굉장히 낮춰서 쓰고요. 그래서 뭐 손이나 이런 손목들이 많이 아픈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찌어번 쓰실 때는 프로텍트 톤 있죠? 쓰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는. 사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어렵다고 하면 쓰지 마시고 익스포저 몇 프로? 7%에서 12%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으면 저는 7% 거의 써요. 거의 평균 7% 써요.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아이가 엄청 밝아요? 아니면 엄청 어두워요? 아니면 중간 톤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럼 미드톤 쓰시면 돼요. 네. 잘 모르겠다 그럼 미드톤이고요. 아, 좀 밝은 것 같은데 그럼 하이라이트. 어둡다는 섀도우 하시면 돼요. 자, 다크가 아니라 섀도우네요. 자, 중간 톤이니까 요쯤에서 자, 브러쉬 크기 다다다다다다 늘립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보세요. 쓱 문질러요. 그냥 이렇게.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 주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조금 바뀌는 거? 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티 나죠? 제가 7%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싫어가지고 타블렛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걸로 마우스로도 20년 넘게 썼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저는 포토샵을 썼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전구가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 안에 있는 필라멘트까지 다 닷지와 번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번은 어둡게 만드는 거고 닷지는 밝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닷지를 썼으면 항상 사실은 번도 같이 씁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쓰고 꺼버리면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모르겠다 미드톤 걸고 빛을 받았으면 그 뒤는 당연히 어둡겠죠. 이쪽은 빛 바로 옆이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맞게끔 처리하겠죠.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닫지로 다시 한 번 더 빼주는데, 빛 자체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이젠 좀 발긋한 느낌이 드니까 하이라이트로 체크하고 빛 들어가는 가장 밝은 부분에다가 한 번 더 터치. 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밑에 있는 요 부분, 여기는 필라멘트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다 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 많이 가요, 포토샵 하면. 자, 내용상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다면은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던 부분이라서 당장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바로 합치지 않을게요, 일부러. 자, 그룹만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든 아이를 자, 그룹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룹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컨트롤 T 할 거고요. 사이즈 조절할 거예요. 자, 원본이니까 그냥 카피 하나 할게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 이게 특이한 게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2018년 뭐 이런 버전 같은 경우는 잠근 다음에 눈을 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끈 다음에 잠글려고 하면 안 잠겨요. 희한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자, 아까 결과물 보시면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대로 컨트롤 T 해서 기울입니다. 적당하게 기울여주고.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정하는 건 있지만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자,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한 번 더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한 아이를 뭐 할 거냐면 컨트롤 T 살짝 더 기울이긴 할 건데 이때 자, 아까 보면 여기 번져져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번져 있고요. 그림자기 때문에 어두운 톤일 거예요. 어두운 톤인데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전구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야겠죠.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카피한 상태에서 밑에는 어둡고 위엔 전구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일부러 아직 레이어 합치지 않은 거예요. 밑에 있는 자, 심, 요 전기 닿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컨트롤 U 해서 어둡게 갈 건데 완전하게 블랙톤 가면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게 나아요. 자, 위에는 얘는 어둡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약간만 할게요.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블러. 한꺼번에 잡아도 돼요. 이미지 합친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가우시안으로 너무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위에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 블러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차이는 잠깐 뜬 것 같으니까 좀 겹치겠습니다. 한꺼번에 쓰면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제가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를 합쳐볼까요? 자, 이제 자, 합치는 거 안 알려드렸군요. 그러고 보니까 자, 레이어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뭐냐면 필요한 레이어를 잡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룹된 자체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E 머지 레이어로 써있는 컨트롤 E가 답이고요. 자, 헷갈린다 안 합쳐도 됩니다. 안 합쳐도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거 이상 더 할 건 없으니까 합친 것 뿐이에요. 자, 그룹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꺼번에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장의 레이어를 합치는 거예요. 네. 네. 보시면 지금 레이어 몇 개예요? 2개죠. 합쳐볼게요. 머지 레이어. 몇 개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합칠 때는 합치려고 하는 레이어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하십시오. 위에 것만 잡고 컨트롤 E 하셔도 아래로 합쳐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까지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룹을 잡고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시든지 명확하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지 않은 겁니다. 램프가 있고요. 램프보다 그림자는 밑으로 가야겠죠. 하나 더 있으니까 컨트롤 J 한 번 더 카피할게요. 컨트롤 T로 돌릴게요. 자 겹쳤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신 분들은 뭐 훨씬 더 쉽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셨을 겁니다. 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조금 해놨습니다. 뭐 불필요한 것들 좀 더 보정해야 되는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럼 이 상태로 끝내셔도 돼요. 왜? 설명드린 게 없거든. 이만큼 해도 제가 설명 안 드린 걸 여러분이 많이 찾아서 하신 거니까.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그림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 잘 보십시오. 하나의 레이어가 요 레이어 그림자 레이어 요게 바로 밑에 있는 종이 바로 뒤에 종이 있죠? 이것과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밑에 있는 종이와 이 겹쳐져 있는 이 아이에 그냥 투명하게 얹힌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기다 기름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블렌드 모드라고 합니다. 이거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어요. 블렌드 모드는 밑에 있는 어떤 개념과 또 다른 겹쳐져 있는 이 개념 두 개를 섞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두 개 건너뛸게요. 다큰 기본은 노멀이에요. 기본 노멀이고 다크는 둘이 겹쳤을 때 어두운 쪽에 좀 더 가깝게 만드는 속성. 자, 두 개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기본 상태에서 다크를 넣으면 밝은 아이들이 없어져 버려요. 어두운 계통의 색깔만 남아요. 둘이 겹친 상태에서. 멀티를 놓으면 거기서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좀 더 그림자 처리가 되는 거죠. 컬러 번은 어두워지다 못해 타버리는 거죠. 휘발성이 돼서 리니어 벌은 좀 더 진하게 되는 거예요. 다크 컬러는 더 어두워지는 뭐 이런 어두운 계통이고요. 라이트는 반대로 밝은 계통으로 바뀌는 거죠. 점점점 밝아지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구나 이런 거 쓸 때 많이 하겠죠. 자, 오버레이는 빛의 계통과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밝아지는 것과 빛은 좀 다릅니다. 성향이. 그래서 빛을 처리할 때 어떤 식의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외에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겠어요? 멀티거나 컬러 번이거나 리니어 번 같은 아이들이겠죠. 저는 뭐 컬러 번을 해볼게요. 일부러 그림자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얘도 리니어 번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너무 진하네요. 하나는 투명도를 조금 더 낮춰서 램프를 얹어버리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뒤에 있는 종이가 이렇게 아예 불투명하게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구를 만약에 안 합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다큰이나 다른 아이를 선택하시면 좀 더 좋아지게 될 거고요. 아 이미 합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세요. 관계없습니다. 이미 해버렸는데 그렇죠?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런 작업물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니까
그냥 끝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십시오. 당부드리는 건 아무리 건드려도 고장나지 않아요. 포토샵. 망가지면 뭐 하면 돼요? 지웠다 다시 깔면 되겠죠.